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죠.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이 3%대 강세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간 등락폭을 보면 거의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오늘 3%가 오르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는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약한 상황을 계속 보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업황 개선이 예상되고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삼성중공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이 부분. 그리고 제가 이때 화요일 날 5% 빠진 날 뭐라 그랬냐면, 시장에 의해서 하락한 거다. 이건 시장 영향이다. 그쵸? 근데 시장은 무한정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시고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이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1.7% 그리고 3.7%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저께 삼성중공업 영상에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쵸?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지 않는데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그렇다는 건 2차전지 외적으로 다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근데 저는 반도체와 조선주를 한 가지 더 하자면 바이오까지 해서 3파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현재 양극재 수요는 70만 톤 정도 됩니다. 70만 톤. 근데 2027년까지 178만 톤으로 양극재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성장 전망이에요. 수요에 대한 증가가. 그러면 몇 배죠? 3배가 채 안 되죠. 근데 주가는 몇 배 올랐죠? 올해만 1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을 되돌려서 보면 2020년과 21년도에도 15배 올랐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신고가를 만드는 게 15만 원, 에코프로 기준에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한 게 150만 원까지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이건 먼저 이야기한 성장한 폭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얘기 드린 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폭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먼저 주가가 반영했다는 건 주가의 상승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반영했다. 그건 최종적인 결과는 뒤에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가가 앞으로 성장폭보다 더 많이 반영했다는 걸 떠나서 더 빨리 올라가긴 했다. 그러면 조정을 받는 건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연하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150만 원에서 대략 한 60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60% 이상 주가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러면 실적은 앞으로 성장폭은 나오니까 실적은 점점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는 과정과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쵸, 실적이 쌓여가고 PER,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ER, 그쵸, PER이 아니라 PBR이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요. 왜? 돈을 계속해서 벌 테니까. 그러면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과 주가가 유지되는 부분이 맞물리는 지점이 생길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하락폭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오른폭을 봐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한 좀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가 반등하면서 시장을 반등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에코프로도 빠질 만큼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빠질 만큼 빠졌고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7%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충분히 고가에서 막 60% 70%씩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아지는 만큼 뭐가 발생했죠?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한계폭에 이제는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반등이 나올 때 어떤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느냐? 반도체부터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던 거예요. 조선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바이오, 여기까지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종목이 될 거다. 그쵸? 섹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조선 테마, 반도체 테마 이렇게 부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도 테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쵸? 근데 업종이 되고 섹터가 되고 그쵸? 계속해서 발전해 간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ETF까지 생긴 거죠.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주가 하락한 폭, 그쵸? 10월 달부터 하락한 폭은 시장이 나빠지면서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세요. 절대. 왜 그러냐면 실적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러면 실적은 언제마다 한 번씩 나오죠? 60일 정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거래일로 60일이면 한 분기예요. 한 달에 20일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동평균선 중에 60일 이동평균선은 실적의 예상치에 맞게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왜 부르냐면 단순히 60일 동안에 나오는 주가 등락 폭에 대한 평균치가 분기에 대한 기간하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가가 실적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돈이 필요하고요. 그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근거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선반영의 시작점이 신고가라고요. 신고가. 그러면 신고가 이후에는 뭐가 발생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분을 위쪽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시세가 빨라요. 그래서 신고가 이후에는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강하게 올라가는 만큼 빨리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올라왔다면 시가총액이 높아졌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만큼 가격 부담이 생기죠. 가격 부담은 무엇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실적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 60일 이평은 2달 전이죠. 7월 달에. 자, 60일 이평을 이탈한 게 9월 중순경인데 7월 초부터 신고가를 달성해서 주가를 50%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먼저 주가가 반영을 했고 이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쳤어요. 550억 이익이 예상됐었는데 750억 정도의 이익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장기간 적자를 봐왔었던 조선업황이 비용을 커버하는 것이 모자라서 선가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도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나왔죠? 카타르에서 2차 수주가 발생을 했는데 규모가 1.8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죠? 대당 3천억씩 6대 규모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즉 7,000원대 그리고 혹시나 나올 수도 있었던 6,000원대의 가격은 실적 대비해서 낮은 위치에 있다. 즉 예상 실적 대비해서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앞에 나올 실적 대비해서는 낮은 구간에 있고요. 혹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또는 삼성중공업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예상치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더 빠졌을 경우죠. 그러면 더 빠졌을 때 뭐가 됩니까? 정부의 지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실적의 확인이 더 늦었죠. 그러면 주가가 더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그게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부분이 됩니까?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건데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시장에 의해서 하락한 거고 만약에 예상치가 틀려서 주가가 그냥 훅 떨어져요. 그럼 실적이 더 나빠진다는 거겠죠. 그럼 정부의 지원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조선업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는 계속 사용을 하는데 조선업황이 계속해서 나빠진다고 배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의 지원은 어떤 부분이 되느냐? 배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줍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작년까지의 상황이에요. 올해는 업황이 회복돼서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그쵸? 투자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그 회복기가 언제가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실적 확인합니다. 1분기 흑자 전환, 2분기 흑자 전환, 3분기 흑자 전환. 그쵸?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그 수주에 대한 부분은요. LNG선이 대부분이고요. 그쵸? LNG선이 뭐냐면 친환경 선박입니다. 왜 이렇게 수주를 빨리 땡겨서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규제 때문입니다. 환경 규제. 그쵸? 그러면 친환경 선박이라는 건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로 가는 것처럼 뭐 배를 전기배로 만들진 않겠지만 친환경 선박이 지속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2027년까지 예상치만 100% 이상입니다. 100% 이상. 자, 이렇게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업은 건조할 때 필요한 땅도 있을 거고요.
설비도 있을 거고요. 그쵸?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걸 PBR이라 그래요. PBR. 요거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PBR, 즉 북밸류, 장부 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한 가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가가 선반영한다 그랬죠. 이렇게 장기적인 적자를 봐왔을 때 그쵸? 자산 가치 이하에서 거래가 됐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자산 가치를 거의 수렴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프리미엄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장 산업이 돼서 앞으로 막 5배, 10배씩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안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100% 이상의 상승세는 무조건 나온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는 뭐예요? 내가 2주의 기간 동안 손해보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투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 투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에서 먼저 성공을 이뤄내야 돼요. 자, 근데 단기는 뭐라 그랬죠? 2주 동안의 기간이라 그랬죠.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성공했을 때 장기 투자로 전환을 시키는데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도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필수예요. 절대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3개월 이상 진행됐다. 그쵸? 그러면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음봉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 매도해요. 그러면 항상 수익권에서 우리는 매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수익권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즉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지금 신고가 이후의 가격대에서 가격을 잡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빠졌는데 왜 신고가라고 하나요? 신고가를 만들면서 빠졌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충분히 저가고 실적에 대한 확인도 끝났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에 의해서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는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격을 추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적하는 데도 필요한 게 있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제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 왜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기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언제부터 공략해야 된다 그랬죠? 신고가 이후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고가를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달성해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그냥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 내용 보면 LNK바이오 8시 50분에 나갔고 DIT 8시 52분에 나갔죠. 장 시작 전에 제가 종목을 드립니다.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을 한번 해보면 LNK바이오, 자, 오늘 19%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미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밑에 쭉 내려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시 10분 기준에서 LNK바이오 13% 수익권에 들어갔다. 근데 그때보다 100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올라왔어요. 2% 정도의 상승폭이 더 나왔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다? 신고가 이후에 공략을 하는 게 요 내용이다.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제가 반도체, 조선, 하나 더 하자면 바이오. 그쵸?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T는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죠. DIT도 확인해 보면, 자, 오늘 9%대 상승이 나왔고 시가 기준에서 본다면 3에서 4%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자, 어떤 종목이든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10%대 수익을 하루 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된 수익 구간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 역시도 신고가 이후에 공략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공략 시점은 이쪽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왜 공략을 했을까요? 신고가 매물소와 신고가 매물소와 신고가 매물소와 돌파. 그쵸?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고가에 대한 가격을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걸 시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의 예상치가 아니라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다.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 오늘처럼 뭐가 나와요? 하루에 1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단타 종목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나도 하루에 10% 이상의 단타 수익을 얻고 싶다, 또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모두 무료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시장에 의해서 하락한 폭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 전략이 필수로 필요하고요.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 정리를 맞춰놨습니다.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인데, 이 신고가 구간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삼성중공업 외적인, 그쵸? 추적하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말고 다른 종목에서도 신고가 종목이 발생하죠. 이런 부분은 단타로 활용을 한다. 그쵸? 자, 여기서도 근데 기본적으로 대형주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나도 10%대 수익을 단타로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삼성중공업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되지만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할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